주디입니다. 여러분 진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의 2019년은 어떤 한 해로 기억에 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올해 제가 29년 인생을 살면서 제가 올 초에 이루고 싶었던 목표나 위시리스트를 올해 모두 이룬 한 해였어요. 와! 그래서 연말에 기특한 제 자신을 위해서 셀프 선물을 막 이것저것 구입을 하다가 하울 콘텐츠로 모아서 같이 보여드리고 소개하고 수다 떨듯이 얘기를 나눠도 재밌겠더라고요. 제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제목의 돈 단위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막 플렉스 했다면서 막 어그로 아닌 그런 어그로를 끄는 제목도 처음 넣어봤는데 아무튼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뭐 진짜 올해 열심히 살고 노력한 제 자신을 위해서 이런 영상은 조금 추억 삼아서 남겨놨다가 나중에 봐도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뭐 뷰티, 신발, 가방, 그리고 뭐 니트, 인테리어 소품, 키친 등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아이템들을 마구 구매해서 준비를 했고요. 아무튼 갈 길이 머니까 빨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패션 아이템부터 시작을 할게요. 패션 아이템 지금 제일 많거든요. 힘든 거는 빨리빨리 시작을 해야 돼. 그럼 시작! 가장 먼저 보여드릴 아이템은 아크네 스튜디오 머플러입니다. 제가 예전에 카인다쿨 아영님 영상을 보고 너무 예뻐서 혹시 다른 컬러 마음에 드는 거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컬러가 딱 제 눈에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구입은 아크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했고 배송까지는 한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크네는 이런 핑크, 코랄 이런 컬러들을 너무너무 잘 써요. 제가 이런 색을 좋아하진 않는데 아크네 감성만 만나면 이런 색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원단이 엄청 부드러운 스타일은 아니고 살짝 까슬하고 폭닥폭닥한 펠트 원단 느낌인데 길이도 길고 와이드한 편이어서 훌훌 좀 두르면서 다양하게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단점은 털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달라붙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짙은 컬러의 아우터나 니트에는 무리겠다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밝은 아이보리 니트나 아우터와 함께 해주고 있고요. 원단이 조금 좋았으면 어떨까 했는데 사실 어떤 목도리건 오래 하면 울이 일어나면서 보풀이 뭉치잖아요. 둘둘 둘러매면서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마찰이 생겨가지고 원단이 뭉치는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나중 생각하면 지금부터 이런 파슬한 느낌으로 차라리 좀 쭉 유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그냥 이 컬러 감성 그대로도 너무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색감이. 그 다음 아까 아크네 머플러랑 이 운동화랑 같이 좀 깔맞춤 하면서 입고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톤이 완전 찰떡같이 맞춘 마냥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감? 제가 발볼이 넓은 230 사이즈라 운동화는 무조건 한 치수 크게 사거든요. 235 사이즈 구입했는데 편안하게 잘 맞고 그리고 굽 높이에 비해서 크게 무겁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밑창이 생각보다 엄청 딱딱하지 않아요. 오래 신고 다니면 발이 아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착용감이 편안하더라고요. 여기가 반사광 역할을 해주고 있어. 구찌 캔버스 페도라. 구찌 공원 구경하다가 우연히 샀는데 실물로 받아보니까 훨씬 귀엽고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2019년 프리폴 컬렉션에 출시된 이런 캔버스 페도라입니다. 뭔가 구찌 하면 딱 생각나는 이런 더블지 패턴 로고가 박혀있고 그리고 여기 금장 로고 전반적으로 약간 빈티지한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페도라예요. 한번 써볼까? 구찌 한국 공홈에서 구매했는데 배송은 한 이틀 만에 오더라고요. 원래 매장에 가서 좀 직접 써보고 사이즈를 비교를 하고 싶었는데 전국 매장에 이 제품이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장 안에 있던 이런 캡모자 M 사이즈를 착용을 해봤는데 약간 너무 사이즈가 너무 큰데 싶을 정도로 헐렁해서 페더라는 고민도 없이 가장 작은 S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막 얼굴 반 정도를 푹 눌러 담는 그런 페도라 형태가 아니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 뭐 딥한 청자켓이나 어두운 네이비, 블랙 코트 같은 곳에다가 코디하면서 같이 뽕을 뽑으려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질문이 정말 많았던 빈티지 샤넬 하트 버튼 넘버 92번 목걸이입니다. 예전에 게리 인스타그램 보고 너무 예뻐서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단추 디자인 발견해서 바로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빈티지는 예전 그 시대의 트렌드를 담으면서도 꽤나 다양한 무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단추가 제작이 됐었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느낌을 막 받았거든요. 그 시대에는 이런 단추들이 뭐 자켓이나 코트 등에 함께 있겠죠? 단추를 목걸이나 귀걸이, 브로치 등으로 리폼해서 제작을 해주시고 그리고 목걸이 줄은 제외하고 저는 이렇게 펜던트 오링으로 받아서 기존에 제가 착용하는 목걸이랑 이렇게 레이어드를 했고요. 그래 요즘 만나는 친구들마다 이거 어디서 구매했냐고 막 인기가 폭발하는 그런 제 요즘 페이보릿 액세서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빈티지 단추들은 어느 정도 좀 크기가 크고 무게감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뒷면이 뒤집히면 바로 이런 단추 뒷면이 보여가지고 너무 가볍거나 크기가 작은 단추들은 쉽게 좀 뒤집힐 것 같아요. 샤넬 트렌디 CC 탑핸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가 샤넬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샤넬 이렇게 하면 되게 제 로망이었고 이번에 그냥 동생 지갑 선물해줄 겸 매장을 갔는데 이 라인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진짜 이 제품 실물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램스킨이 너무너무 예뻐서. 확실히 가방 크기가 크니까 다른 미니백들보다 좀 포스도 느껴지고 처음에는 매봤을 때 제 키에 약간 큰가 싶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항상 미니백만 골라서 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큰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후회 따위 없습니다. 정말 고민 없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야 하는구나 딱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까 목걸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가방이건 액세서리건 무조건 금장을 좋아해서 은장, 금장을 고민하진 않았다는 거. 아무튼 가방 수납력이야 크기가 크기인 만큼 굉장하고요. 이 끈으로 이렇게 숄더로도 들 수 있고 핸드백으로도 들 수 있는 투웨이 형식인데 저는 핸드백으로 드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가방은 일단 소모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구 매주는 편이거든요. 뭐 기스나고 가기 죽고 살고 위험되고 마모되고 이런 건 가방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사실 이렇게 조금만 상처가 나도 티가 나는 램스킨은 마음이 조금 아프지만 어쩌겠어요. 가방이니까 가방답게 매줘야지 하면서 요즘 정말 자주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입니다. 그 다음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던 셀린느 트리오백 라지입니다. 사실 배송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씬은 아마 제가 녹화해서 다른 씬과 합쳐서 쓸 것 같은데요. 그린이라고 하기엔 약간 딥한 느낌이고 올드셀린 제품이에요.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우연히 구글에서 서치하다가 조마샵에서 무려 45%나 세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올드셀린 로고였고 제가 버건디 아니면 딥그린 이 컬러 두 개를 정말 찾고 있었는데 딥그린이더라고요. 게다가 사이즈도 라지고 이 모든 옵션들이 너무 완벽한데 어떻게 또 안 살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구입을 했고 제가 가방은 보통 블랙을 제외하고는 절대 똑같은 컬러들을 사진 않거든요. 브랜드마다 각각 다 다른 컬러들을 막 사는데 이런 딥그린은 이 셀린느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셀린느는 아시죠? 이 올드셀린의 할말한 이 악센트가 꼭 들어가야 하는 이 트리오 백은 주변에서 데일리 룩에 매치하기 너무 쉽고 수납력도 좋아서 추천을 정말 많이 받았던 그런 가방이었어요. 아페세 루실 로고 트리밍 벨트백. 이 아페세 브랜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패션 브랜드 중 하나거든요. 제가 9년 전에 구입한 잡지 부록으로 받았던 아페스 에코백은 정말 제가 가장 아끼는 에코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애정하는데요. 매치스 패션에서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로 40% 세일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컬러는 그레이랑 블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 그레이 컬러가 조금 더 제 취향이라서 이 그레이로 구매를 했어요. 뒤쪽 주머니에는 여권을 놓고 앞쪽 주머니에는 뭐 쿠션, 립스틱, 그리고 이어폰 포켓, 펜 정도를 넣어서 서브백으로 활용하려고 샀거든요. 보통 장시간 여행이 아니면 그냥 여행용, 기내용으로 딱 서브백으로 활용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여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페세 니트. 이것도 깔끔하니 굉장히 예쁘죠?
근데 제가 구입할 시기에 똑같은 디자인의 여성 사이즈가 남성 사이즈보다 비쌌어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분명 원단도 덜 들어갈 테고 똑같은 디자인인데 왜 애초에 정가는 여성 사이즈가 더 비쌀까? 해마다 정말 가격이 야금야금 올라요. 2, 3만 원대 퀄리티였던 울스커트들이 요즘에는 막 4만 원대. 니트야 뭐 가격 오른 건 정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약간 스탠다드한 핏으로 입고 싶어서 남자 XS 사이즈를 골랐고요. 4사반, 5 사이 사이즈인데 팔 부분이나 품 불편한 곳 없이 제가 딱 상상했던 핏으로 잘 맞았어요. 가볍지만 부드럽고, 그리고 조직감이 쫀쫀한 그런 니트예요. 딱 베이직하고 깔끔한 아페세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니트입니다. 그 다음 뷰티 파트 이어가 볼게요. 원래 연말에 연말 결산으로 조디템을 쭉 다시 보여드릴까 했는데 제품들과 브랜드들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제가 구입해서 만족했던 제품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입해본 제품들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예전 나이트 케어 영상에서 이 제품 꾸준히 사용해보고 만족했을 때 다시 한번 소개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닥터 디퍼런트 비타 A 크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평소에 레티놀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탄력 케어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던 분들은 이 제품에 레티놀 성분에 주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한 달 넘게 꾸준히 사용을 해봤는데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결 자체는 정말 개선되었다는 느낌은 확실하게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기초는 이 반년을 써도 1년을 써도 효과가 미미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런 탄력 라인들은 비포 애프터의 차이를 크게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왜 결이 나아졌다고 느끼냐면 요새 날씨가 굉장히 춥고 또 실내는 건조하잖아요. 평소에 사용하던 베이스도 겨울엔 항상 들뜨거나 밀착이 어려웠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베이스를 고민 없이 척척 바르고 거울을 보면서 들떴나 안 들떴나 확인하는 횟수가 줄었더라고요. 물론 피부 컨디션이 유독 좋았거나 기초가 평소보다 잘 먹은 탓도 있었겠지만 요맘때쯤 항상 했던 똑같은 제품과 루틴을 반복했고 추가된 라인들은 솔직히 이거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나한테 피부 결에 대한 고민은 확실히 줄여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랐을 때 제품이 너무 오일리하거나 가렵거나 자극적이지 않아서 천천히 바르면서 적응하기 좋았던 그런 탄력 케어 제품이었어요. 약간 기뻤던 게 저도 이제 좀 꾸준히 사용하는 그런 탄력 케어 라인이 늘었구나 생각을 해서 다른 효과들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좀 꾸준히 더 써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 이렇게 더 구입을 해봤고요. 릴리바이레드 무스 틴트 4호는 제가 봄에 엄청 즐겨 바르던 페리페라 내 맘의 저장 컬러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 제품이 좀 더 진하게 발색이 되는 것 같아요. 형광기가 돌면서 따뜻한 분홍색이 감도는 그런 살구 코랄 컬러인데 저는 이 컬러는 단독으로 발랐을 때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블루베리 머랭인 척은 쿨쿨한 포도색은 아니고요. 뭔가 칵테일 체리 같은 따뜻한 느낌의 버건디색이에요. 근데 성분이 살짝 변한 건지 제가 예전에 바세린을 바르고 다음날 일어나도 이런 벨벳 틴트들을 발라도 각질이 일어난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 갑자기 이 두 가지를 바르면 각질이 조금 일어나요. 그래서 들어가는 컬러들 성분에 따라서도 약간 그런 면이 다른 건지 아무튼 같이 조합한다기보단 각각의 단독 컬러로 발랐을 때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글리터 팔레트를 구입을 해볼까 하다가 글리터는 채도보다는 어플리케이터로 이렇게 콕콕 찍어 바르는 그런 팁 타입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리고 집에 워낙 글리터가 많기도 하고 먼저 플롯 트위스트 보여드릴게요. 따뜻한 브라운 컬러들이 줄을 이루는 팔레트인데 짙은 고동색 쉬머 펄 텍스처가 그냥 무펄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오버테이크. 주말에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면서 이 오버테이크의 인기가 상당하더라고요. 음영과 포인트 섀도우의 조합이 딱 적당한 그런 팔레트예요. 개인적으로 이 컬러랑 이 컬러가 눈두덩이 올렸을 때 진짜 예쁘더라고요. 사실 제가 가장 만족하는 팔레트는 바로 이 스무더 컬러인데요. 9가지의 무펄, 음영 섀도우가 들어있는데 베이스를 활용하기 딱 좋은 그런 무펄 섀도우 조합이에요. 저는 짝눈이 심해서 눈 앞머리를 보통 이렇게 밝은 색의 섀도우를 라인처럼 칠해주면서 보정을 하는 편인데 이 밝은 컬러에 이 센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출시된 섀도우들을 하나씩 조합해서 내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인스타그램에 셀프 인테리어? 이런 해시태그들을 검색해서 아이템들을 막 찾아보는데 이 브랜드의 소파 디자인이 가장 눈에 띄어서 이번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스타일링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색감인데요. 예전에 이렇게 벽지로 꾸민 액자 옆에 붉은 색감과 원목 그레이 톤이 베이지와 함께 어울리면 좋겠더라고요. 울 소재가 함유된 텍스처인데 크게 먼지가 일지 않고 보드랍고 따뜻한 느낌도 함께 주더라고요. 그리고 소파 앞 다른 벽면에는 이렇게 원목 서랍장이 옮겨지고 TV가 새롭게 자리를 찾아갔는데요. 우드 캘린더입니다. 새 다이어리보단 이렇게 새 달력을 구매했을 때가 더 설레더라고요. 보통 다이어리는 좀 감정을 우겨 쓰거나 할 일을 막 적어내는 그런 낙서장과 일기장 같은 느낌으로만 사용을 해서 그런지 뭔가 날짜를 보면서 벌써 초복이구나 동지구나 입추구나 하는 그런 시기를 느끼면서 감회가 새로워질 때는 확실히 달력을 볼 때가 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5월 말에 조금 더 큰 사이즈로 하나 더 구입해서 제 방이나 현관문에 하나 더 달아줄 생각입니다.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주얼리 케이스를 찾고 찾다가 너무 없어서 좀 한번 제작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슬로우어라는 브랜드를 만나고 정말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가방이나 캐리어 안에 쏙 들어가는 그런 컴팩트한 크기로 딱 여행 다닐 때, 촬영할 때 액세서리 챙겨가기 좋은 그런 액세서리 케이스예요. 꼭 폴리백에 담거나 면 파우치에 담으면 한 짝씩 없어지고 조금 형태가 변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경험들이 많은데 제 생각엔 디자이너분이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해서 좀 마음에 드는 파우치를 자체 제작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윗칸엔 주름 주머니가 있어서 핀이나 머리끈을 넣어갈 수도 있고 팔찌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쉽게 늘어나는 마무리감이 아니어서 크게 헐렁헐렁한 느낌은 없더라고요. 여기 반지, 귀걸이를 보관할 수 있는 분리 칸이 있고 옆에는 큼직한 머리끈이나 시계, 목걸이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어요. 무거워. 빈티지 북들 구입했는데요. 지난번보다 더 많이 모아져서 이번에 새롭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인테리어용으로 구매한 책들은 아니고 제가 1월부터 고1 때 저를 가르쳐준 미술 선생님이 계신데 1대1로 회화 클래스를 듣기로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오일 파스텔이랑 유화, 아크릴 물감을 배우면서 일상 속에서 약간 취미라는 활동을 좀 단단히 굳혀보기로 했습니다. 일하느라 막 바쁘게 살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취미라는 것도 시간을 진짜 굳이 내어서 의지가 없이 하기엔 이제 힘든 활동이 되었더라고요. 빈티지 소품 막 책들 모으는 거 좋아하시는 건 원래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에 또 그릇에 빠져가지고 빈티지 그릇들을 막 보는 족족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실물로 보니까 진짜 기절할 만큼 예뻤습니다. 약간 그 시대 사람들과 이 빈티지 제품들은 함께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추억을 쌓아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진짜 각각의 매력을 뿜뿜 담은 이 접시들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나요? 내 것이 되어야지. 이제 제가 딱 원하는 그런 모델과 디자인 2가지만 제품이 온다면 딱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귀한 손님이 오실 때마다 제 친구들, 가족들이 올 때마다 이 제품들이 반겨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사실 남한테 하는 칭찬이나 위로는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색하거나 부끄럽거나 막 수줍지는 않는데 저는 제 자신한테 격려하는 메시지나 응원을 하는 게 되게 낯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올해 셀프 칭찬을 정말 10마디도 안 했더라고요. 2019년 여러분들 모두 치열하고 정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자기 자신에게 오늘 하루쯤은 우리 너무 잘했다, 그동안 열심히 견뎠다, 막 고생했다 하면서 토닥토닥 셀프 쓰담 해주시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주 남았으니까 우리 제대로 된 연말 인사는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하고요. 그럼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